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민법 제7강이 되겠습니다. 교재로는요, 413페이지 계약 해제와 해지 나오죠, 그죠? 그 부분입니다. 이제 동시행해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러면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보는데 먼저 이제 해제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 해제는 계약법에서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나중에 민법 총칙 가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고 나면 유효냐, 무효냐, 취소냐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무효가 있고요. 취소가 있고 이제 해제가 있는데 일단 비교 한번 해봅니다. 자, 무효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민법 총칙에서 자,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이 있고 효력 요건을 또 나눠요. 효력 요건 이렇게 나누는데 효력이 어떻게 돼요? 일단 성립해야죠. 그죠? 불성립이면 유효, 무효, 취소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성립했는데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유효다, 무효다, 취소다. 효력 요건을 갖췄으면 유효고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면 무효가 있고 취소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때 무효라는 것은 주장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그냥 무효인 거예요. 그런데요, 취소하고 해제는 일단 유효예요. 차이가 크죠, 그죠? 여기는 처음부터 무효고 여기는 유효니까요. 유효인데 취소하겠어 말을 해야 돼요.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고요. 해제하겠어 하고 말을 해야 돼요.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취소권, 해제권을 행사하잖아요. 행사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하고 같아집니다. 같아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구체적으로 조금 세세하게 들어가 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해제인데 해제를 빛나 보이기 위해서 무효하고 취소하고 지금 비교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인데 해제는 일단 유효란 말이에요. 해제하기 전까지는. 채무 불이행이 있어도 뭐예요? 해제권을 행사 안 하면 일단 유효라고 유효해요. 그런데 해제하고 싶다 그러면 해제하겠어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취소권, 해제권을 뭐라고 공부를 하냐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을 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그래서 상대방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대방 있는이라는 게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 돼요.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뭘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그래서 단독행위라고 그러고요. 또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형성권이라고도 그러는데요. 형성권은 원칙적으로 10년간 시간을 줍니다. 10년 제척기간에 걸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민법 총칙 가서 공부하겠습니다만 이 취소권이 특이하게 어쩌냐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제척기간에 걸린다. 그래서 특이한 거예요.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성권이라는 것은 10년 제척기간에 걸리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때요. 권리를 행사했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죠. 이 처음부터 이것을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소급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소급표가 있다. 그래서 자, 이것을 비교할 때 뭐하고 많이 비교해서 공부를 하냐면 해지하고 비교해서 많이 공부를 해요. 해지하고. 자, 해지는 뭐냐면 똑같아요. 일단 유효예요. 일단 유효. 그런데 두 번째 해지권을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세 번째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가 아니라 뭐냐면 그때부터 무효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무효 그러는데 이때 그때부터 그러죠. 그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장래효라고 그래요. 장래효. 자, 이것을 이제 한번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오피스텔을 소유한 소유자예요. 근데 그 오피스텔을 임대를 내준다고 생각하면, 자, 임대차. 여러분이 임대인이라고 그러고요. 새 들어온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이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임차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안 줘버리죠. 그러면 여러분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뭘 하냐면 계약 해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죠?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자, 어떻게 돼요? 계약금 받은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물론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만 원상회복을 하는 거죠. 원상회복을 하는 거예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임차인이요. 보증금 1,000만 원 줬어요. 그리고 월세도 줬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달 줬는데 6개월부터 월세가 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차임, 2기 차임을 연체하죠. 그죠? 그러면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해지. 왜 그러냐면 6개월까지는 유효인 거예요. 그런데 6개월부터 뭐예요? 무효가 돼요. 그래서 장래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때는요. 원상회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6개월치 월세는 여러분이 갖는 거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요. 원상회복이라는 게 없어요. 다만 보증금은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상회복이라고 안 하고요. 다만 청산할 의무만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해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법을 공부 안 하면 뭐 무효 취소 해지 해약 뭐 마음대로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용어도 정확히 쓰는 거예요. 나중에 취소는 사유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밖에. 자, 뭐뭐 있냐면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세 가지밖에 없어요. 무효도 무효 사유라고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계약만 뭐냐면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해지도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용어를 구분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취소하고 해제는 어떤 점에서 다르냐 그랬더니 무효 취소 해제돼서 뭐 어때요? 이행이 된 거 있으면 반환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반환해 주는데 이때 무효 취소는 어떤 용어를 쓰냐면 부당이득 반환 이런 용어를 써요. 부당이득 반환한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 해제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이런 용어를 써요. 자, 그런데 무슨 차이냐 그랬더니요. 부당이득 반환은요.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져요. 이건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그냥 자꾸 이야기만 들으세요. 다만 선이라는 용어, 선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몰랐다. 그러니까 무효 취소 사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악이가 뭐예요? 알았다. 이 말이죠. 그죠? 소설책에서는 자, 선이면 착한 사람, 악이면 나쁜 사람 그러잖아요. 우리 법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선이면 몰랐다, 악이면 알았다 뜻인데 이 부당이득 같은 경우는 선이면요.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반환한다 그래요. 현존이익 반환 그래요. 이것도 그냥 흘러서 넘기세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들으면 알게 돼요. 근데 악의는 전범위 반환이에요. 다만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같은 사람이거든요. 제한능력자는 우리 법에서 항상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의악의 구분 없이 현존이익 반환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해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선의악이 구분 없이 다 뭐냐면 전범위예요. 전범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해제 부분은 뭐예요? 해제 부분은 우리 시험 이 해제에 따라서 원상회복 의무 있죠?
이건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자, 이거하고 구분해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해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판례는 뭐라고 그러냐면 해제에 따른 온상회복은 부당이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용어를 써도 꼭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과 구분해서 온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제하고 비교하면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자, 일단 이렇게 먼저 봐둡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해제는요, 우리 어떻게 공부했어요?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 이랬죠, 그죠? 네,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예요.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 쓸 때요, 여러분이 이제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때 계약서 내용에다가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꼭 규정에다 집어넣어놔야, 계약서에 집어넣어놔야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적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법으로 뭐라고 정해져 있어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적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으면 시쳇말로 쪽팔린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아는 사람이 그런 계약서 내용을 보죠. 그러면 속으로 웃는 거죠. 아, 이거 적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정확히 몰라가지고 필요 없는 것을 사족을 달아놨구나 이렇게 웃는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 해제권을 뭐라고 그래요? 법정 해제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서 뭐가 있냐면 약정해제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약정해제권. 약정해제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당사자끼리 약정해야 생기는 해제권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나한테 토지를 3억 원에 사기로 매매 계약을 하는데 여러분이 왜 토지를 사느냐? 그건 나는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다가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매매의 동기죠, 그죠? 동기인데 여러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 여기다 단독주택 지으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찮긴 하는데 그래도 뭐 토지가 잘 안 팔리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좋아,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계약서에 써달라 그렇게 해서 만약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적었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소유권 이전해주고 여러분 나한테 대금 3억 원 이행을 다 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건축허가가 안 난다 그러면 여러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왜요? 약정을 해놨으니까. 그러면 그 효력으로서 이제 어떻게 돼요? 저는 다시 3억 원 돌려받아야 되겠죠. 아니, 죄송합니다. 저는 다시 3억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다시 나한테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겠죠? 뭐라는 거예요? 원상회복은 하는 거죠. 원상회복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것은 할 수 없겠죠. 그죠? 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손해배상 청구는 못해요. 그래서 자, 해제에 따라서 원상회복한다는 것은 같아요. 같은데 그러나 그에 따라서 법적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뭐였어요? 3억인데 4억으로 올랐다. 그러면 이 이행이익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뭐예요? 예, 여기는 약정해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다음에 매매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매매 계약을 하잖아요. 매매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계약금을 준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채무 불이행이 없어도요. 매도인은 계약금 3천만 원 받은 거에
자기 돈 3천만 원 더해서 100으로 상환하면서 계약 해지해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매수인은요, 채무 불이행이 없어도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버린다 그러면 차라리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해제권은 왜 생겼느냐? 계약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약정 해제권의 일종이에요. 약정 해제권, 즉 계약금에 따른 해제 있죠? 이것도 약정 해제권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배액 상환하고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제하더라도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 개는 구분했느냐? 그건 원상회복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그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약정해제가 있고 법정해제가 있다. 그런데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는 뭘 말해요? 법정해제를 말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약정해제라는 것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도 있지만 계약금을 3천만 원 준다. 그 의미가 뭐라고요? 양 당사자끼리 그 계약금 약정을 했다는 의미가 배액 상환하고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일단 거기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이것과 비교해서 합의 해제라는 게 있어요. 합의 해제. 이 합의 해제를 뭐라고도 그러냐면 해제 계약이라고도 해요. 해제 계약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해제 있잖아요. 해제는 뭐라고요? 단도갱이라고. 단도갱이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상대방 대답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단도갱이라고 그런다고. 여기는 이제 단도갱이에요. 단도갱이. 그런데 합의해제, 해제 계약은 뭐예요? 이것은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이라는 뭐예요?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당연히 채무 불이행이 없어도죠. 채무 불이행이 없어도 야, 우리 그냥 이 계약 해제해버릴까? 청약. 좋아. 해제해버리자. 승낙. 이렇게 해가지고 해제한 것을 합의해제 또는 해제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는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다음 중 단도갱이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이 뭐였어요? 합의해제. 이게 답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자, 아무튼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해제라는 것은 단도갱이를 말을 하거든요. 단도갱이 말하는데 자, 이제 합의해제는 따라서 계약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말하는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없어요. 적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냐면 해제를 해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이런 거 적용 없어요. 적용 없고 그 다음에 합의 해제를 해도 줬던 거 돌려는 받아요. 원상회복은 하거든요. 원상회복은 하는데 여러분 우리 법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상회복을 할 때요. 더 깊이 들어가면 금전의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도 가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법 규정이 있는데 여기는 이자 가산에 관한 법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합의 해지할 때요. 야, 합의 해지하면 우리 원상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자를 가산해 말어 이것은 당사자끼리 합의 해제 계약 내용으로 정하는 것이지 민법에서 규정한 이자 가산에 대한 법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자, 다만 뭐는 적용되느냐 그랬더니 바로 물어나 밭3 그러는데 물권적 청구권하고 자, 제3자보 이것은 적용된다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띵 하죠. 그죠? 왜요? 우리는 아직 물권적 청구권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제3자 보호를 공부해 본 적도 없으니까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역시나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은 건너뛰어야 돼요. 건너뛰었다가 다시 와서 보셔야 돼요.
다시 와서 보셔야 되는데 뭐냐면 다시 이쪽으로 와봅니다. 자, 물권법은 하나하나 물권을 다루는 게 각칙이고요. 이들의 공통점이 통칙인데요. 여기 민법 186조는 자, 법률 행위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민법 187조에서는 법률의 규정은 등기 없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행위 그럼 뭐 생각을 하고 그랬죠? 계약 생각을 하고 그랬죠? 매매 계약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법률 규정 그러면 계약이 아닌 걸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상속 같은 게 여기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상속, 공용갱소,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기타에가 뭐 신축, 뭐 멸실, 뭐 변제, 혼동, 그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가 나와요. 무효, 취소, 해제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효, 취소, 해제 여기 이제 해제 나오죠, 그죠? 해제 나오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이것도 같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같다, 이것도 같다 그 말인데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이전이 됐는데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버렸다고요.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가 돼야 되겠죠. 해제됐으면 복귀가 돼야 되겠죠. 복귀되는 시점이 을의 등기를 말소했을 때냐 말소하지 않아도냐 그랬더니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한다고요? 말소 등기 없어도 소유권이 복귀한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여러분이 물권법을 들어야 아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이야기 들으면 멍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갔다가 다시 와서 들으라고요. 다시 들을 때를 대비해서 제가 강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해제가 되면 말소 등기 없어도 소유권이 복귀해버려요. 따라서 자, 을의 등기도 뭐예요? 무효 등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갑은 을에게 말소해줘 청구할 수는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는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나중에 우리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맺고 매도인에게 등기를 해줘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매수인은요 등기를 해야 내게 돼요. 아직은 내게 아니에요. 따라서 아직은 네 건데 뭐예요? 네 건데 매매 계약에 의해서 나한테 등기를 해줘. 등기 청구를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채권적 청구권. 이 채권적 청구권은 186조로 연결된다. 우리 나중에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처럼 무효취소 해제가 되잖아요. 무효취소 해제가 됐으면 말소 등기 없어도 소유권은 복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뭐예요? 말소해줘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네 게 아니죠. 말소 등기 없어도 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건데 나한테 달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물권적 청구권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다 이렇게 공부했죠. 그죠?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도 있는데요. 물권적 청구권은 내 건데 나한테 달라. 채권적 청구권, 네 건데 나한테 달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야 그 개념이 와요. 그리고 그것은 186조로 연결되는 게 채권적 청구권, 187조로 연결되는 게 물권적 청구권. 제가 그렇게 강의 드릴 건데 이것은 뭐 어디 책에도 나온 것은 없어요. 근데 제가 민법을 쭉 공부해 보니까요. 100%예요, 100%.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알아두면 좋은데 역시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은 띵 할 거라고요. 그럼 나는 완전히 정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라? 넘어가시라고요. 넘어가시다가 다시 들으세요. 자, 그런데 따라서 어떻게 돼요? 자, 이미 말소 등기 없어도 뭐예요? 내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요. 이때 물, 그죠? 물. 합의 해제뿐만 아니라 합의 해제도 어떻게 돼요? 말소 등기 없어도 소유권이 복귀하니까 말소 등기 청구권 뭐라고요?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원래 그러면 이게 이제 무권리자죠. 근데 무권리자 처음에는 무효인데요. 자, 나중에 여기가 을로부터 매수한 자가 이게 해제 사유를 몰랐다를 뭐라고 그러냐면 선이라고 그래요. 선이라고 그래요. 선이자면 보호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해제 후에 얘가 을로부터 매수했다면. 해제 전이다 그러죠. 그죠? 해제 전이다 그러면 선의 악이 구분 없이 뭐예요? 보호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직 우리가 공부 아직 안 했어요. 우리는 뭐만 공부했어요? 무권리자 처분에는 무효다. 이것만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처럼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합의 해제의 경우도 보호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제가 해당 부분 가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다. 그래서 단독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상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게 있다. 뭐냐? 물어나 받삼. 왜 이렇게 물어나 받삼을 아시라고 그러냐면 합의 해제라는 게 뭐예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해제할 거야? 우리 해제할까? 청야! 그러죠? 좋아, 해제해버리자, 승나. 그래서 물어나 받삼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이 평소에 보다가 엘리베이터 탈 때 잊어먹고, 평소에 보다가 고개 들 때 잊어먹고, 그런데 계속 봤다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험장에서, 그죠? 포스트잇 붙여가서 시험장에서 직전에 이제 보는 거죠. 직전에. 합의 해제는 적용 없는데, 물어나 받삼은 적용됐지. 끝. 뭐예요? 5초면 보잖아, 5초면. 그러고 나서 시험 치니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요. 아셨죠? 아무튼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자,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좀 칠판이 좁은데, 자, 아무튼 봐보죠. 그죠? 우리 뭐가 있었냐면, 허수아비 있었죠. 허수아비. 또 그래요. 허수아비. 언제를 기준으로?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그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으로 해서, 자, 후발적 불능이 있었죠? 후발적 불능이 있다. 그러면, 어땠어요? 계약 자체는 유효라고 공부했죠? 유효다. 그랬죠? 그런데,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있으면 그랬잖아요. 그죠? 기책사유가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채무 불이행 책임이다. 그랬잖아요. 채무 불이행 책임. 이렇게 공부했죠? 이렇게.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다. 그러면 어땠어요? 채무 불이행이다. 그러면 상대방은 계약 해지하고, 자, 제가 상대방 상자만 적을게요.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공부했죠? 이때 채무자가 누구라고요? 매도인 A 말한다. 그랬죠? 언제 공부했어요? 바로 전 시간에. 언제 공부했어요?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없다. 그러면 이때는 무슨 문제로 풀었어요? 위험부담 문제로 풀어라.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공부했어요. 자, 우리 전 시간은 이거 공부했죠. 그죠? 이제 이번 시간은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러분 이 채무 불이행이라는 거 있잖아요.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다시요. 여기에서야 불능을 공부하니까 뭔만 공부했어요? 이행 불능에 해당되는 것만 공부한 거지만,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뭐가 있냐면 이행 지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 불능도 있는 거예요. 이행 불능도 있는 거예요. 이행 지체라는 것은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고 있는 거고, 이행 불능은 줄래야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둘 다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겠죠. 그죠?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여기는 똑같겠죠. 그죠?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여기는 똑같겠죠?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행지체에서는요. 해지하기 전에 뭘 해줘야 되냐면 최고장을 먼저 하나 보내야 돼요. 근데 이행불능일 때는 불능인데 뭐 최고예요? 최고도 필요 없다 그러죠. 그죠? 그럼 최고라는 게 뭐냐? 그 말이죠. 그죠? 최고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요. 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매도인이에요. 5월 1일 날 잔금 받기로 했잖아요. 근데 5월 1일 날 잔금을 안 주죠. 그러면 5월 2일 날 해지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돈을 안 준 것도 이행지체잖아요. 그럼 바로 해지 못 해요. 뭘 해야 돼요? 최고를 해야 된다고. 이 최고는 꼭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전화로 해도 돼요. 그런데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주로 최고는 내용 증명으로 보내죠. 그죠? 그러면 자, 5월 1일 날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상당한 시간을 주라고 그래요. 한 10일 정도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월 11일까지 안 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해지한다고 이렇게 다시 최고장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쩌냐면 자, 5월 11일까지 안 주죠? 그러면 5월 12일 날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행지체에 대한 효력이에요. 근데 이행불능이다. 줄래야 줄 수가 없죠. 근데 뭔 최고가 뭐 필요 있겠어요? 이때는요, 이행기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해지하기 위해서 이행의 제공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동생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안 주면 나도 안 주니까 상대방을 채무 불이행에 빠뜨리려고 그러면 내가 이행 제공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상대방이 이행 불능 상태다 그러면 내가 이행 제공을 할 필요도 없다고요. 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일단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행지체인데 최고가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행지체인데 최고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행지체인데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 이때는 해제는 해야 돼요. 뭐가 필요 없다고요? 뭐가 필요 없어요?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란 말이에요. 언제냐 그랬더니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불이행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불이행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요. 나는 죽어도 안 주겠다. 불이행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거기다가 최고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재는 이게 먼저 나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정기행위라는 게 있어요. 정기행위. 정기행위가 있는데 시간이 정해졌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꽃집을 하는데 여러분이 나한테 화환을 사는 거예요. 화환 사면서 만약에 아니라 화환을 사면서 꽃 배달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 1시니까 1시까지 거기에다가 꽃 배달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10만 원의 화환을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기행위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깜빡 잊고 1시까지 꽃 배달을 안 해줘 버렸어요. 그러면 이행지체예요, 이행불능이에요? 이행지체죠. 꽃이 뭐 이 세상에 사라진 게 아니니까 이행지체인데 채무불이행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다가 최고를 하나요? 10일 후까지 다시 꽃 배달 안 해주면 해지하겠다? 아니, 결혼식 다 끝나버렸는데 거기다가 최고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최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최고가 필요 없어요. 최고가 필요 없지 해제는 해요, 안 해요? 최고가 필요 없다는 것이지 해제 의사표시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정기행위도 뭐가 필요 없어요? 최고가 필요 없지 해제 의사표시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어떻게? 뭐였어요? 해제는 일단 유효니까 해제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근데 뭐가 필요 없다고요? 최고가 필요 없다고, 최고가. 아셨죠? 자,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불이행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한쪽에서 죽어도 안 주겠다 그랬는데 거기다가 최고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때는 바로 해지할 수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지금 물권법 공부해요? 계약법 공부해요? 계약법 공부하죠?
계약번호 원칙적으로 강행규정, 이무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약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특약이 있으면 특약으로 우리는 이행 지체가 있더라도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가능해요. 더군다나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최고하면서요. 5월 11일까지 안 두면 별도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이렇게 하면은요. 5월 12일이 되죠. 그죠? 그러면 별도 의사표시 없어도 자동으로 해제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계약자의 원칙상. 자, 이게 뼈대란 말이에요. 이렇게 뼈대를 세워두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살을 붙이면 예를 들어서 자, 5월 11일까지 안 주면 그래야 되는데 5월 3일까지 안 주면 이랬다고요. 까지 안 주면 이렇게 했어요. 이거 최고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최고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최고로서 효력이 있어요. 뭐지? 그랬더니 최고로서 효력은 있는데 설령 날짜 안 적어도 최고로서 효력은 있어요. 근데 어차피 해제의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거 살 붙이는 거예요. 또요. 예를 들어서 잔금이 1억 5천 최고해야 되는데 1억 6천 과다 최고를 했다거나 1억 4천 과소 최고를 했을 때도 누구나가 봐도 그 채무에 대한 최고구나 알 수 있다면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최고로서 효력이 있는데 전혀 별개의 계약이다. 독립성이 인정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건 최고로서 인정해 줄 수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 뼈대인 거예요. 뼈대인데 또 뭐도 있냐면 실권약관이라는 것도 있어요. 실권약관. 실권약관이 뭐냐면 자, 뭐라고 그랬어요? 해제권 행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해제권 행사하지 않고 뭐뭐 있으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 것을 이제 실권약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해지 이 부분 지울게요. 이 부분 지우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냐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해제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해제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다고요. 뭐냐면 중도금 미지급하면 자동 해제된다. 혹은 이럴 수 있어요. 잔금을 미지급하면 자동 해제된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효력이 있느냐 그 말이죠. 그죠? 그랬더니 우리 중도금은 선이행이라고 공부했죠. 선이행이라고 공부했잖아요. 잔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동시이행이라고 공부했죠. 그죠? 이것 때문에 효력이 달라지는데 중도금 미지급하면 자동 해제 인정이에요. 인정돼요.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도금은 불이행하죠? 중도금 미지급하죠? 그럼 그냥 자동 해제하기로 약정을 했다. 자동 해제 약정이 있는 거죠. 자동 해제 약정이 있으면 자동 해제 돼버린다고요. 그런데 잔금 미지급 시 자동 해제된다는 약정은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동시행이죠. 예를 들어서 너가 등기 서류를 안 주길래 내가 잔금 안 줬어. 그런데 자동 해제된다는 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정 안 해줘요. 그러면 언제겠어요? 상대방이 이행 자, 죄송합니다. 상대방이라고 하지 않고요. 자동 해제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등기 서류 이행 제공했죠. 그죠? 제공했죠?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상대방이 잔금 미지급하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자동 해제 돼버리죠. 그죠? 내가 등기 서류 이행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어때요? 잔금을 미지급했다. 그러면 이때는 상대방도 동시행 항변권 주장 못하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요? 잔금 미지급하면 이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자동 해제되는 거죠. 그죠? 자동 해제되는 건데 그러지 않는 한은 무작정 잔금 미지급했다고
자동 해제되는 약정 인정되는 게 아니다. 그래요. 아셨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실권 약관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큰 테두리 내에서 우리 해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 일단 조금 더 봐야 되니까요. 일단 7강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8강에서 다시 우리 기본서로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그러면 7강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